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그린님이 어제는 춥고 오늘은 그냥 좀 쌀쌀하고 하루 사이 왔다 갔다 마치 우리네 정치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오늘 아침도 춥던데요, 저는. 그냥 좀 쌀쌀하고. 마음이 추운가? 네. 그래도 새 셔츠 예쁘다는 칭찬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마음은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네요. 마중물님이 제비 형 셔츠 이쁜데?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구제거리에서 6,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시지. 왜? 뭐 어때서요? 뭐 제가 뭐 죄졌습니까? 아니요, 죄지신 건 아니고요. 알뜰살뜰하게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아니 합니까? 그냥 더 막내 작가로서 진행자의 약간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해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JB가 이미 먹는 거 좋아하고 짠돌이다 이런 캐릭터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조금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뭐 그럼. 본인이 오픈하셨으니까요. 뭐 명품으로 휘두를까요 그러면? 그건 안 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 김영민님. 네. 안녕하세요. 소방의 날이 1월 19일이 아니라 11월 9일 오늘이었네요.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불찰주야 지켜주시는 우리 소방관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유,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네, 오늘이 119여서 소방의 날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4134님, 매번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출첵 문자 보냅니다. 안양 사는 1톤 화물 기사입니다. 안양에서만 듣다가 새벽 내 달려서 지금은 창원에서 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휴, 안전운전하셔야 됩니다. 멀리 가셨네. 그러니까 특히 겨울 되면은 특히 안전운전하셔야 됩니다. 뭐 부연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새벽에 약간 그쵸. 네. 그리고 이수키님 너무 바빠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시선 집중 모두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바쁘신 건 좋은 거죠. 더불어서 수입도 늘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바빠 오랜만에 오셨다고 했는데 너무 바쁜 날은 재방송 유튜브나 다시 듣기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존버정신님, 종배형 오늘은 덜 짜증나는 뉴스 부탁해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은 꼭 옵니다. 저는 가끔가다 제가 죄 짓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네. 뭘 또 그렇게까지. JB가 잘못하는 건 아니죠. 이 세상이 잘못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네. 자, 덜 짜증나는 뉴스 부탁해요 라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네. 오늘 JB타임즈 나름 JB가 특집으로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맞죠? 특집까지는 아니고 맨날 거기서 거기인 정치 뉴스가 지겨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사회 뉴스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주목할- 번째. 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에게 지난해 11월부터 40여일간 모두 22번에 걸쳐서 주로 심야 시간대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문자가 날아온 거죠.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벌써 11월이 절반 이상 흘렀네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 그래서 송년회 끼워달라는 얘기로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한국 월드컵 16강 진출 근처에서 자리 중이면 연락 한 통 주세요. 이런 문자였습니다. 뭐였을까요? 힌트 제공 차원에서 다른 문자 내용도 함께 소개해드리면 형님들 신규 많이 충원됐습니다. 지금 오시면 원가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자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보낸 것이었다고 합니다. 오호. 간단히 말해서 손님 유치용 광고였던 겁니다. 스팸 문자였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문자를 보낸 이 사람이 스토킹 혐의가 적용이 돼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스토킹 혐의가 적용이 됐다.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고 문자 사실 저희도 많이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이게 스토킹이 됩니까? 우리가 보통 스토킹 하면 뭔가 구애하다가 집착을 하고 막 이런 것만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토킹 처벌법 규정을 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근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여러 개가 있는데 딱 하나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 등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스팸 문자를 보내면 그것도 뭐가 된다? 스토킹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스팸 문자를 받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일단 이게 좀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일단 답장을 한번 보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서 팁을 드리면 과도한 스팸 문자에 시달릴 경우 단문 등을 통해서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수신 거부 의사를 보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날아온다? 그러면 캡처해뒀다가 고소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사냥꾼 따돌이님이 근데 저는 부업하라고 문자가 엄청 오는데요. 막아놔도 딴 번호로 또 와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 캡처해 놓으셨다가 그냥 고소를 하시거나 신고를 하시거나 이러면 된다는 얘기. 아니 번호가 바뀌면요. 추적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뭐 번호를- 우리 같은 일반인이 추적이 되겠습니까마는 수사기관이 뭐하러 있습니까? 손뜨개님이 아 요즘 떴다방 문자도 많이 오는데 이것도 스토킹이 될까요? 되죠. 아 그러니까 구애만이 스토킹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네, 뭐 요거는 뭐 좋은 정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는데 네. 이혼한 뒤 6년 동안 세 자녀 양육비 4천만 원 이상을 안 준 아빠에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최근에. 네. 법원이 이런 것도 좀 엄격해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내용은 스팸 보내는 사람도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라고 한 1000번 정도 양보해서 이해를 해주겠는데 아니 자기 자식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심리는 도대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정당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법을 앞세우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이 도리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저버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사회뉴스 특집으로 함께한 세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하이트 진로가 오늘부터 참이슬 출고 가격을 6.95% 80원 올린다고. 참이슬이 뭔지는 아시죠? 소주입니다. 그다음에 테라와 켈리 이건 맥주입니다. 이 테라와 켈리 출고가도 6.8% 올린다고 합니다. 이러면 도미노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식당이나 주점 판매 가격이 1,000원 인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미 7,000원 받고 있는 뭐 식당 꽤 많거든요. 여기다 8,000원 넣어서 이러다가 10,0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 하나가 뭐냐. 이른바 잔술이 등장한 지 꽤 됐다고 합니다. 술을 병으로 파는 게 아니라 잔으로 파는 겁니다. 근데 이마저도 이제 인상 추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주 4분의 1병 분량을 담은 전용잔 한 잔에 1,000원 받던 잔술이 1,500원으로 이미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뭐 이것도 팁을 좀 주실 건가요? 제가 볼 땐 별로 없는 게 안주빨도 못 세우잖아요. 안주값 많이 올라가지고 술값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주빨 세우고 술빨까지 세우면 어떻게 된다? 가산이 탕진된다. 그러니까 이참에 술 끊으시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제가 볼 땐 별로 들으실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각도를 확 돌려가지고 한번 저는 이걸 봤거든요.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좀 해드리면 어느새 우리 주변에 포장마차가 사라진 거 알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포장마차 거의 못 찾아봤죠. 네. 그나마 서민들이 퇴근길에 가벼운 호주머니에도 불구하고 시름을 좀 덜어놓고 갈 수 있는 곳이 포장마차였는데 거의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뭐 사라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속도 한몫했겠죠. 그렇죠? 근데 꼭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의 그 K컬처로 키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포장마차를요? 그럼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길거리 문화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수인가? 거기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그 특화거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단속이라고 치면 그러면 단속하시고 다만 술 권하는 사회를 좀 명랑 사회로 만들어 주시든지.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어떡합니까? 그러면 팁이 없습니다. 정부가 국산 소주랑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주세 개편을 검토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니 이것도 문제인 게 지금 건전재정 달성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 세금 깎아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세까지 깎아주는데 어떻게 건전재정 달성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서민 두텁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네?
안 되잖아요. 이것이. 김창면님이 술술 올리네요 라고 해주셨고, 물프레님이 그러면 소주를 덜 먹을까요? 그러면 우리 우라통은 어떻게 달래죠? 라고 그 핑계 대고 더 드신다니까. 그 핑계 대고. 그리고 토토로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소주값 6.9% 인상이라니 내 월급도 좀 인상되라 라고 해주셨고, 적토마님이 요즘 주점 안 갑니다. 저는 포장해서 집에서 마셔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럼 눈치 보고 마셔야 되잖아요. 집에 계신 분의 엄한 눈길을 피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님이 사회 뉴스도 좋은 소식 1도 없네요 제 입이 라고 해주셨어요. 아니 아직도 기대하고 계세요? 포기하세요. 포기. 해거름님은 전 정치면이 그리워지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잠깐 사회 뉴스 특집에서 잠깐 정치로 제가 좀 빠져볼게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구 출마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원래 지역구가 그게 아닌가요? 네. 근데 물가를 안 잡으면 뭐 대구 나간들 아무리 대구라고 해도 표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표심을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 4월에 한번 보시죠. 네. 대전 고수님이 시선 집중해서 정치 소식이 아니라 스트레스는 덜 받는 것 같은데 제가 시선 집중을 듣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JB 타임즈 맞나요? 가끔 이런 거 좋잖아요. 왜 그러세요 지금? JB 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남 고성군의 한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작업장 안에 높이 3m 정도의 로봇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크기별로 포장한 파프리카 상자를 분류해 옮기는데 최근 프로그램 교체 작업 중이었습니다. 업체 직원들이 마지막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봇팔이 상자를 들고 있던 40대 남성 직원 쪽으로 움직였고 상자를 집어 올리는 금속 구조물에 몸 일부분이 끼었습니다. 얼굴과 가슴 부분이 눌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수동 작업한다고 와서 박스를 수거에 가져가서 되게 인식이 됐는데 비상 중단 장치라고 해야 되나? 팍 멈추고 이럴 수 있는 건 없나요? 설치하는 것밖에. 지난 3월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로봇 기계에 눌려 중상을 입었고 지난 2020년에는 충남 아산의 공장에서 갑자기 작동한 로봇팔에 작업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네. 이런 로봇에 의한 산재 사고가 이제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한번 종합 정리를 해봅시다. 그동안의 산재 유형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기계 공정에 작업을 맞추다가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압착기에 분쇄기에 딸려가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우리는 귀에 되게 익숙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뭐까지 등장했느냐? 로봇까지 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의 기계화, 생산의 자동화, 이 추세에서 빚어진 사고라는 점에서는 본질이 같습니다. 물론 이 지적이 기계화하지 말고 자동화하지 마라, 뭐 이런 주장으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추세에 전혀 안 맞는 얘기겠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다만 기계는 영혼이 없고 인정사정이 없고 융통성이 없다라는 점을 좀 주지하라. 그러면 만일의 사태,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기계 보고 호소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비상상황 대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게 안 갖춰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봇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안전의식이 문제고 안전설비가 문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돼야 되느냐?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신종 유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비책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단계에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잠깐 오디오에서 들으셨지만 이상 작동하는 로봇을 멈출 비상 버튼이 이런 게 있냐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스위치 내리는 것밖에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고 당한 노동자가 스스로 스위치를 내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그러면 또 주변에 노동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사고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 전에 산재에서 보면 홀로 작업하다가 변당한 경우 수두룩 벅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하나 지금 개선됐다는 얘기가 들리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정경수님이 이런 상황에도 중대재해법을 완화하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라고 좀 썽을 내주셨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더니 촌철님이 대신해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라사랑님은 우려한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로봇의 부작용 정말 대책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숨진 작업자는 로봇 시운전을 앞두고 동료 한 명과 함께 작동 여부를 점검하던 중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또 작업장 노동자 사망 모두가 안타까운데요. 대책이 빨리빨리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유해 정보의 심의건으로 올려 정식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 폭력이나 음란물 등이 아닌 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직접 심사를 시사한 방통위와 방심위를 두고는 위법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동안은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방심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는 일 할 리도 없지만 했다면 저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방심위는 심사를 강행했지만 제재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3명의 심의위원 중 여당 추천위원 2명의 찬성으로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결정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해석됩니다. 애초에 유해 정보의 심의는 수정이나 삭제 같은 시정 요구 외에는 강제할 수단이 없는데도 방심위가 심의를 강행해 언론 통제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너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가 있으니까 제재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네, 이 뉴스 리포트에서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지만 한번 다시 확인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심위에서 인터넷 보도를 심의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했죠. 시도지사에게 넘겼다는 얘기는 심의에서 제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자기 고백밖에 안 되는 겁니다.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었다면 자기들이 알아서 제재를 내리지 왜 시도지사 서울시장에게 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자기 고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다른 점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방심위가 서울시장에게 이걸 요청한 근거는 신문법 22조에 기초한 겁니다.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에게 발행정지 및 등록 취소 심판 청구 권한을 부여한 조항인데 3개월 이내 발행정지 규정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발행한 경우 뉴스타파 보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발행인, 편집인 또는 기사 배열 책임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파산했거나 이런 경우니까 이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관없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6개월 이내 발행정지 또는 등록 취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등록 문제니까. 두 번째,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굳이 갖다 붙인다면 이 항에 갖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 이렇게 예시를 들었잖아요.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이야기하는 거지 정치와 관련된 보도가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해석은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도덕이나 아니 그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하고 뉴스타파 보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 보도의 내용이 도덕 윤리와 관련되는 겁니까? 이것이? 이게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덕이나 윤리를 앞세워가지고 뉴스타파에게 발행정지나 법원에 등록 취소를 해, 그러니까 그 심판해달라고 청구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것마저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당초 방심위에서 뉴스타파를 심의하려고 했던 그 애당초의 시도 자체부터가 문제가 된다. 이 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울트라 왕 당근님이 근데 JB 뉴스타파가 신문이었어요. 왜 신문법이 근거입니까? 인터넷 신문도 신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